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다음 주 이 월요일 오전장이 정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 차원에서 다시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미증시가 휴장이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월요일장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이 선행 지표를 제대로 못 보는 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를 맞히는 것보다 자, 어떤 수급이 들어올 때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매도가 나올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신호들을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이 오전장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도 이 자리가 버텨야 하는 자리인지 던져야 하는 자리인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짧지는 않고요. 저 삼성전자에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이런 수급 변화, 그리고 다음 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신호들, 자, 이런 것만 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장을 보기 이전에, 자, 금요일 날 이 애프터마켓 장마감 이전까지 삼성전자 안에서 어떠한 물량들이 들어왔고 또 어떤 물량이 이 위쪽에서 나왔는지 알아야 대응이 쉽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좀 차트를 보시면, 자, 금요일에 신고가인 38만 원을 찍었지만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35만 원까지 밀려버린 상태예요. 자, 그래도 이 5일선 위에서 지지 받아주고 마감된 모습이죠. 자, 상승분 다 반납하고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날 이렇게 수급이 몰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최근 국내장을 보시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많이 쏠렸었죠. 자, 하이닉스가 3일 연속 신고가 찍으면서 이 금요일 날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삼성전자도 후발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개인성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자, 그 급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도 같이 들어온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지금 분봉 차트를 보면 38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찍고 37만 원대에서 조금 버텨주니까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건가? 자, 이런 생각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눌렸죠. 자,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수급이 빠지고 들어왔는지 알고 있어야 다음 주 흐름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금요일에 들어왔었던 수급을 좀 볼 건데, 이 매수 창구를 보시면 신한에서 300만 주, 그리고 키움에서 300만 주 가까이, JP모간에서 120만 주, 한화에서도 120만 주, 그 외에도 이 개인성 수급이 많이 몰리는 창구에서도 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특히 이 신한투자증권이 눈에 띄는데, 자, 이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국내 증권사에서 이 외인과 기관의 공매도 주문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1위 창구예요. 자, 이 금요일날 수급에 신한이 이렇게 1순위로 껴있다라는 건, 자, 금요일에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공매도 쇼커버 물량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국내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러한 규모가 커지면서 이 외인이랑 기관이 주가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타성으로 들어왔다가 이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자, 기관도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온 이 신고가는 이 외인과 기관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믿었다기보다는 이 하이닉스 상승을 보고 이 삼성전자에도 이 후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 이 개인성 수급, 그리고 숏 커버 물량, 자, 이런 게 같이 겹치면서 올라간 흐름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38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옆입니다. 자, 현재 이 매도 창구를 보시면, 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UBS, 자, 이런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크게 나왔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좀 속된 말로 우리가 이렇게 설거지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좀 쉬우실 텐데, 자, 여기서 끝나는 거면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어차피 대응만 잘하면 되고 어차피 우리 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 대량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면 38만 원 찍은 이후부터 프로그램 매도세가 1조 5천억이 넘게 출회가 됐습니다. 자, 정규장 시간엔 최대 1조까지는 봤었는데 애프터마켓 넘어가서 1조 5천억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차익 매매와 비차익 매매예요. 자, 이거 이름만 보시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차익 매매는요, 자, 지금 이 베이시스 제가 띄워놓은 걸 보시면, 자, 이 19일 기준, 자, 금요일이죠. 자, 이때 이 베이시스 포인트가 16포인트를 넘어갑니다. 자, 이게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인데, 자,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물량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3,300억 정도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종목 자체를 좋게 봐서 산다기보다 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요, 이 비차익 매매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비차익은 삼성전자를 이 하나만 보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요. 자, 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을 묶어서 한 번에 사고 파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금융주, 자, 이러한 대형주들을 큰 바구니에 담아놓고 한꺼번에 줄이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처럼 이 베이시스가 좋은데도 비차익 매도가 지금 현재 2조가 넘게 나온다는 건 단순 가격차 매매가 아니라 이 시장 큰 손들이 대형주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비차익 매도가 나오는 이유로는 이 외인과 기관의 비중 조절, 즉 리밸런싱이죠. 자, 이런 패시브 자금 리밸런싱이 있겠고, 그리고 환율, 금리, 자, 이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자, 1,540원으로 또 급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금리는 인상 가능성이 좀 생겼죠. 좀 높아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기사가 뜬 게, 자,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미국 이란 이 후속 협상부터 삐걱된다. 자, 이러한 기사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의 리밸런싱 기사죠. 자, 금요일에 5년 만에 최대 순매도. 자, 연기금 차익 실현.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연기금 5,200억 순매도. 자, 5,2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다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꾸 장중에 올라가도 이 위쪽에서 자꾸 눌렸다라는 거예요. 이 비차익 매매 쪽에서 이 대형주 묶음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위쪽으로 갈 때마다 매물에 부딪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딱 들어맞죠? 자, 여기 코스피 현물 보시면 이 외인 쪽에서 1조 3천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1조 6천억. 자, 3조 가량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게 거의 비차익 매매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흐름은요, 이 매수세가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자, 매수세는 있었습니다. 자, 다만 그 매수세가 이 외국계 매도와 이 비차익 매도까지 한 번에 뚫어낼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 금요일 흐름은 미국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가 됐고, 환율이 다시 1,540원대로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이 외인과 기관, 이 연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서 많은 물량이 출회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나온 이 38만원 신고가는요, 강한 돌파가 나와서 들어간 신고가라기보다는 후발적인 이 수급이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테스트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은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봐야 될 거 하나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일 모레 오전장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파생시장 쪽 선물 쪽을 보시면요, 지금 이 외인들 선물이 1조 4천억, 그리고 누적 7천억 합쳐서 지금 2조 2천억 가량이죠. 자, 상승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외국인이 이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자, 여기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죠.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3, 그리고 풋옵션은 플러스 707. 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쉽게 말을 하면 이 선물로는 상방을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옵션으로는 아래쪽으로 흔들릴 경우를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풋옵션이 707이죠. 자, 더 많이 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선물이랑 콜, 풋옵션 이것만 봤을 때 지금 바로 이렇게 위쪽으로 쭉 밀어붙이려고 하는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코스피 얼마죠? 자, 9천 넘었어요. 자, 9천 갔잖아요. 여기서 한 번에 쭉 밀면 갭이 생깁니다. 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코스피 1만 갔다가 자, 한 번 하락이 나오면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이 갭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지수는 위쪽으로 열어두고 있고 중간에 흔들릴 가능성 같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금요일 애프터 마켓까지 이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끝났기도 하고 시가 대비 약 8%가량 빠졌습니다. 자, 생각보다 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월요일 날에 일시적인 반등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옵션 쪽에 하방 대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편하게 가기보다는 중간중간 흔들면서 가는 이런 흐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겠죠. 자, 결국 시장은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만 방심은 하면 안 된다. 자, 그런 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매수 관점은 맞다. 자, 삼성전자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꼭 분할 매도를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해보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눌렸을 때 이 아래쪽에서 다시 담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일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점 부분에서는 일부를 정리를 하고 이 저점에서 다시 담아가는 자, 이런 베스트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략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매도를 우리가 하더라도 일부씩만 덜어서
현금화를 시키고 금요일처럼 이런 식으로 빠지는 날에 자, 저점 구간 제대로 잡고 그 부분에 다시 물량 채워 넣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빠지고 있는 날 이 부분에서 바로 사면 되는 걸까요? 자,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렇게 눌린다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하시거나 자, 이거는 아무 자리에서나 막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급이 들어오는 신호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날 이 수급 누가 받고 누가 던지는지 상황에 맞춰서 이 저점 가격 구간을 잘 잡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석들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 그리고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위에 있는 번호, 자, 010-8018-2913. 자,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주주님들이 최대한 고점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저점 자리에서 제대로 들어가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댓글로 삼성을 달아주시는 분이 많으신데 댓글로 삼성을 다는 게 아니라요,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대응 가격 구간을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비중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건데 이 신규 진입, 추가 매수, 평단 조절 그리고 어느 가격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고민들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자,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차트, 수급, 거시경제 흐름, 자,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신호들로 고점, 저점, 자, 이런 신호들을 포착을 하고 있는데, 자, 주식에 무조건 수익이 없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가격 구간 미리 잡아놓고 주포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100%는 아니더라도 80% 그리고 90% 자, 이 구간에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번호를 올려드린 겁니다. 자, 괜히 감으로만 매매하셨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고 손실 안 볼 수 있는 거 손실 보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삼성이라고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하나 같이 준비를 해놨어요.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이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이셨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